네, 미국과 유럽 시장 마감 상황 알아보셨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본 시장 3일 만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구미 증시가 동반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엔화가 1달러에 99엔대까지 다시 하락한 만큼 자동차, 고무제품과 같은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시작된 그 실적 발표 시즌에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한 일본 전산이 내년도 3월 연결 순이익이 6배나 증가한 500억엔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캐논과 닌텐도와 같은 32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이 1달러에 85엔 선인 만큼 그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쪽으로 매수가 활발히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도 좀 바라보도록 할까요? 최근 이 중국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 강화되고만 있습니다. 어제 급락 나왔는데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봄철은 유난히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재테크 상품에 잇따른 사고에 이어서 조류 독감, 지진 모두가 투자가들로 하여금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광저우시가 부동산 가격 지도에 들어갔고요. 또 인민은행이 중국 본토에 들어오는 한머니들로 인해서 물가 불안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에도 두 번의 공개시장 조작 강화를 통해서 통화로 환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HSBC의 그 제조 PMI에서 보듯이 경기 회복세가 시장 기대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라든지 투자 자극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를 찾는 개별 종목 장세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기 GDP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어제 또 발표된 HSBC 제조업 지표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봐야 될까요? 네, HSBC의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전달보다 1.1%포인트 떨어진 것은 중국 내 그 공급 과잉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19개 공급 과잉 산업이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된 그 구조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신규 수출 수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다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권의 수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대내 경고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PMI와 그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생산, 화물 운송량을 근거로 2분기 성장률을 추정해 보면 7.7% 전후까지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내수 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 그리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위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8년 그 리먼 쇼크 때와 같은 4조 위안의 내수 자극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진짜 경기 경착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100개 도시를 모델 도시로 지정하는 그린타운 정비 계획뿐만 아니라 4월 말에는 신형 도시화 공작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유통 서비스라든지 환경 관련 지출은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도 좀 늘어나고 시중에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 예측기관들이 중국의 경착륙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1분기에 그 은행의 대출은 무려 500조 원에 달했고요. 사회융자 금액이라서 은행 대출까지 포함한 발행 시장의 금액까지 포함시키면 1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들이 풀렸는데요. 시중에 돈은 넘쳐나지만 경기가 위축된 것은 이 돈의 최종 행방이 정부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 민간 부분의 부채, 가계 부채 형태로 쌓이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혈액과 같은 돈이 생산이라 소비로 쓰이지 않는다면 경제도 고혈압 병을 앓게 되는데요. 수요 회복세가 지금 약하고
과잉 공급이 해소되지를 않고 있는데 엄청난 돈들이 그림자 금융 쪽으로 위험 자산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들 그 상품들이 크고 작은 금융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은행이라든지 지방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급 보증이라든지 고금리를 내세워서 이런 그 자금을 유치시켰기 때문에 미스매칭 문제가 좀 불거지거나 뭐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같은 신용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우려하는 이런 경제 예측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그 경기 경착륙 우려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수요일장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